네, 연휴 전 마지막 주간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져 있는 이 구간 안에서 지난주 변동성을 위아래로 극심하게 겪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금요일장 미국에서 확인된 위쪽으로에 대한 변동성은 오늘 우리 출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강세입니다. 프리마켓 시세부터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4에서 5%가량의 튀어오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알파벳, 아마존 여전히 약했지만 반도체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칩 주식들의 강세 움직임,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모두 상승 움직임이 관찰됐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금요일에 거의 다 양봉으로 낙폭을 만회한 가운데 오늘 4.9%의 상승으로 16만 원 윗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난 주간 단위로 7%가량 빠졌는데요. 5.8%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핵심을 가려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 쪽 강세, 2차 전지, 로봇과 바이오까지 모두 다 강세 움직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이 4.9% 올라가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시총 상위주에서 관찰되고요. 하이닉스의 강세 속에 스퀘어도 오늘 다시 한번 5.8% 올라갑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4.8%가량 상승인데요. 방산주들 지난주에 재건 논의되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동에서, 사우디에서 전시회 시작되면서 박람회 기대감으로 중동 수출 기대감 속에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인데요. 역시 소부장 장악합니다. SFA 반도체가 14% 가깝게 급등을, 제주반도체가 9%로 튀어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스피어와 미래셋증권, 미래셋 벤처 투자까지 다시 한번 스페이스 X 말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 솔리드까지 어찌 보면 확장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원시스템도 지난주에 3.7%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고점 돌파가 있었죠. 오늘 추가 상승세 관찰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의 강세 움직임 속에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가 4% 넘게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가 위쪽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변동성이 매우 컸는데요. 야간 기준으로 보여줬던 이 강세 움직임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설 연휴를 앞두고서 미리 만난 변동성을 소화하고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기대감이 큽니다. 나스닥이 2%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 가깝게 올라가면서 암호화폐 최근 7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6만 달러에서 기술적 반등 올라오면서 7만 달러 회복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도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N달러 환율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 일본에서 자민당 압승 소식이 전해지자 엔화 약세 움직임이 보여지면서 이 157엔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센트 재무장관 입에서는 여전히 달러 강세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지금 97레벨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미국 시장의 강세 움직임은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에서 기술주의 강세 움직임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8% 가깝게 올라가면서 지난 한 주 M7 대비로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월 한 달 동안 보시면 10%가량 월간 낙폭을 기록한 다음 지난 금요일에 7%가량 올라오면서 거의 월간 하락분 절반 이상을 되돌리며 이제는 MTD 월간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에 고점 돌파가 있었던 이래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내리올랐고 지금 10월부터는 계속 박스권 등락을 보이면서 170달러에서 190달러에 막혀있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H200과 관련된 잡음들도 있지만 확실히 지금 엔비디아 독주 체제로 올라갔던 움직임 안에서 구글의 TPU가 등장하자 확실히 탈 엔비디아 체제 움직임에 조금 더 가속화가 붙으며 힘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을지가 올 상반기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반기에 나올 AI 가속기, 차세대 베라 루빈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HBM4를 납품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의 부활에 있어서 우리 반도체 투톱이 수혜를
차이를 크게 볼 것인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분석 업체 세미애널리시스에서 나온 분석에 따르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엔 엔비디아 쪽으로 HBM4 납품이 거의 제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점유율이 확대될 거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미애널리시스에서 추적하고 있는, 전망하고 있는 MS는 하이닉스가 한 70% 가져갈 거로 봤고요. 삼성전자가 30%로 공급 점유율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엔비디아나 삼성 측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팩트체크는 필요할 텐데 일단은 마이크론과 관련돼서 점유율 제로 이야기는 타사에서도 같이 보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들 좀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쪽에서는 그런 가운데 설 연휴 직후, 그러니까 연휴 마치자마자 우리는 양산한다라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보다 한 달 양산 속도가 빠르고요. 여기에 반가운 소식, 초기 주문량이 하이닉스보다 좀 더 많다라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미애널리시스에서 예측하고 있는 삼성전자 30% 점유율, 초기에서 이렇게 물량을 높여가게 된다면 27년에는 MS를 좀 더 크게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겪으면서 과연 지금 비싼 걸까?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퍼 밸류에이션 비교하고 가시죠. 물론 일부 하우스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관련해서 디램 쪽, 그러니까 쇼티지 때문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EPS 상향 조정은 디램에, 그러니까 레거시 쪽의 상향 때문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PBR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증권사에서 최근에는 PER로 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같이 비교가 좀 필요하겠고요. 마이크론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로 지금 11배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아직도 그리 비싸지 않다. 엔비디아나 다른 기술주 대비로는 싸다는 의견이 마이크론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오히려 더 쌉니다. 삼성전자는 6배, 하이닉스는 4배까지도 낮아지고요. 2027년 기준으로 퍼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지면서 삼성전자가 5배가 채 안 되고 하이닉스는 3.5배 정도 수준입니다.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하다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싸다 관점에서 이 조정받은 현재가 마지막 탑승 기회일까 고민이 다시 한 번 또 깊어지는데요. 프리마켓 시세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호가로 들어오네요. 삼성전자는 5%, 지난 한 주 동안에 낙폭 깊게 기록했다가 마이너스 6%에서 플러스 1%까지 금요일 날 거의 다 만회하면서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도 싸다라는 이야기고요. 하이닉스 넘어가서 살펴본다면 지난 한 주 7% 조정받았거든요. 83만 원, 고점은 93만 원. 지금 싼 교간이라면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지금 소부장이 더 뜨겁기 때문에 자리 옮겨서는 이쪽으로 조금 더 전략을 여쭤볼 거고요. 지금 바이오 쪽으로도 같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업체인 힘센허스, 위고비 저렴히 판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원약보다 3분의 1가량 싼 가격이다 해서 많은 좀 파격적인 내용으로 시장에 좀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파장이 커지면서 판매 출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제작사죠. 소송 예고했고요. 미국의 보건복지부나 FDA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복합 제조약과 관련돼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나서면서 이렇게 결국은 출시를 철회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 복합 규제약은 FDA 승인이나 임상 없이 출시가 되고요. 쇼티지가 너무 극심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쇼티지는 이미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제약이 많이 나오면서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국에서는 칼을 뽑아든 거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은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반가운 소식이 들려지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잡음 때문에 흔들렸던 D&D 파마텍이나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갔던 한미약품 중심으로 더 강할지 아니면 낙폭이 과대한 쪽으로 기회가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D&D 파마텍 일동제약은 경구용, 펩트론과 G2G바이오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한미약품은 근육 유지, 올릭스는 RNA 측면에서 강점 있습니다. 잠시 후 전략 세워보죠.
마지막으로 이마트는 이제 지난주에 11만 원에서 변동성 매우 컸습니다.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역시 법안 통과가 되어야 할 텐데 라는 측면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12만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안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왔던 내용은 대형마트 온라인과 관련돼서 당정청에서 이제 이 개정안과 관련된 대표 발의에 들어갔다. 조금 더 탄력적인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요. 쟁점은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것인데 사실 도입까지는 좀 산 넘어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영업자 쪽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완전히 규제 완화하려면 의무 휴업일 규제도 이것도 풀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1% 주간 단위로 올라갔다가 금요일의 변동성으로 상승폭은 12%까지 거의 절반으로 반납한 상황입니다. 고점을 잡았다면 극심한 낙폭을 좀 손실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요. 여전히 NH투자증권에서는 확실히 통과된다면 대형마트, 물류기업, CJ 대한통운과 이마트에 기회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여전히 변동성 큰 자리에서의 전략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요 뉴스와 함께 움직이는 쪽으로는 이 태양광 쪽, 지금 테슬라 쪽에서는 태양광 패널 조금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뉴욕, 애리조나 허브 구축하고 가속화시키겠다라는 내용 전해지면서 힘받아갈 수 있는 재료가 또 한 번 등장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산 전시회로 기술적 반등 도모하는 방산 쪽 전략도 궁금합니다. 희귀질환 관련해서는 당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트로젠 프리마켓 시세 급등입니다. 오늘 다 같이 올라가는 이 종목들 안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자리 옮겨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상 호가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출발까지 6분 남았네요. 코스피는 3.5% 올라 5,271선 출발 대기하고요. 코스닥도 2.6% 올라갈 거로 보입니다. 두 분 모셨어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 먼저 반도체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불지폈는데 반가운 HBM4 우리만 납품한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지난주에 변동성 컸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사실 저가라고 할 수는 없는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쵸. 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라는 것에는 동의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적인 저항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조금 압축을 하면 보실 기업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도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이 지금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실적을 보여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함은 저는 여전히 좀 강력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는 TSE, 하나 머티리얼즈와 같은 랜드를 좀 이야기를 드렸다면 저는 오늘부터는 이제 LPDDR5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전력 반도체 하면 이제 제주 반도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주 반도체도 사실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덜 올라온 쪽에서 보면 저는 네페스와 같은 기업들도 오늘 한번 추격하셔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위치와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대에서 이제 공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내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시되 종목을 좀 신중하게 압축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랜드도 그렇고 종목을 굉장히 맥점에서 잘 잡아주셨거든요. 네페스에 대한 적극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가격 부담 없는 선에서 안전한 종목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 가능하겠네요. 힌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코스닥 쪽도 바이오 2차 전지 다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충원 대표님 오늘 관심주 또 이쪽에서 잡아주셨어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산업 전체적으로 다시 올라올 구간이라고 보신 걸까요? 아니면 오늘의 관심주 M+로 좀 집중 투자하는 개별 전략일까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거는 배터리 셀업체는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호재가 되었고, 원래 그랬듯 2차전지가 올라올 때는 소재주들이 먼저 올라왔다. 그리고 항상 후단에 있었던 게 장비주였는데, 장비주는 전반적인 상승보다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만 선별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M+는 2차전지 셀 말고 그 2차전지 공정에서 필요한 전극 조립 공정과 설계와 제작이 다 가능하다라는 강점이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전극 자동 공급 장비와 초고속 노칭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 좀 더 주목을 하는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2025년 매출액 1,824억 원, 영업이익 246억 원, 당기순이익 197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1,576억 원이거든요. 순이익 기준으로 PER을 환산하면은 7배, PER 7배 정도 되니까 저평가에 대한 싼 그런 건가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장비주들이 올라온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는 장비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과거에 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M+가 아무래도 좀 가능성 그리고 주목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7,000원,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IS는 마구 달릴 때 M+ 장비 쪽으로 좀 약했던 감도 있습니다. 17,000원까지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실적까지 잘 나왔네요. 다음으로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전기 날아오릅니다. FCBGA 오늘 리포트도 나왔고 뭐 MLCC도 있잖아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계속 가겠죠. 네, 일단 계속 갈 것 같고요. 30을 넘어서. 결국에 이제 네. 이쪽도 MLCC에 대한 가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져요. 과거에는 사실 일본 제품에 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기 제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는데, 이것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지금 이겨내는 시점이라서요. 저는 충분히 더 길게 가져가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 탄력 더 받을 것 같네요. 코스피는 4.4% 오르며 5,310선 위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월요일 문 열어보겠습니다.